너는 네 생각을 얘기를 안 해? 뭐 감추는 게 있어? 왜 네 생각을 다 얘기하는 게 뭐가 두려워? 좀 뭐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답답하다. 왜 말을 안 해? 그 기다리는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. 안녕하세요. 그레타 할머니입니다. 자,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때때로는 이 이야기는 도움이 되네. 그러고 나면은 좀 뭔가 건진 것 같아서 좀 그 시간이 아깝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저도 살면서 이런 얘기들은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면 좋겠다.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 MBTI 중에서도 그 성향, 에너지를 얻는 방향에 따라서 외향이냐, 내향이냐로 나누잖아요.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달라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,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MBTI를 몰랐을 때 사람들은 내향과 외향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, 저희는 내가 이제 딸을 둘을 키웠는데 우리 남편하고 작은 딸하고 나하고는 다 내향이고 우리 큰 딸만 외향이었어요. 그래서 때때로 무슨 얘기를 막 하면은 특히 이제 기분 안 좋은 이야기들, 저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? 저런 얘기 하면 우리 다 기분이 안 좋은데,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, 또 우리 딸 입장에서는 딱 외향이 딸이 나갔다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안방에 한 사람, 거실에 한 사람, 또 자기 방에 한 사람 다 따로따로 각자 방에 있는 게 너무 그게 이상하대요. 그래서 이 방에 와서 얘기하고 저 방에 와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좀 시끌시끌하게 이야기를 해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다는 맛이 날 만큼, 그렇게 참 별거 아닌데도 그 외향과 내향의 차이가 있었고, 어느 날 제가 생각하니까 내향은 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작은 딸한테 얘 언니가 혹시라도 소외감 느끼지 않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는데,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뭘 먹으러 갈 때도 외향은 벌써 생각이 빨리빨리 정리가 돼서 뭐 먹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내향들은 생각이 정리가 돼야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외향은 말을 하면서 약간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들이고,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향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 음식을 먹으러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, 또 내가 볼 때는 저런 모임에는 안 갈 것 같은데, 그런데 그런 모임에 갔다 오면은 막 얼굴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. 외향은 반짝반짝해지고. 그래서 확실히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때 굉장히 에너지가 생기는구나, 그런 걸 알 수 있고, 또 이사를 가면은 외향인 친구는 우리 동네 저 사람은 어디에 살고 보통 성격이 어떻고 어떤 강아지를 키우고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어요. 근데 내향인 사람들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그냥 눈인사만 잠깐 할 뿐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고 하기 때문에, 그리고 슬며시 내리고 슬며시 타고 하니까 그 소문에는 제일 느린 사람들이 내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향들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사람들이 참 인사성 밝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, 내향들은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고 뭐 눈 안 맞추고 인사 안 하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고, 그럴 때 외향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왜 사람을 피하나, 뭐 꼼꼼한 뭐가 있나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또 어떨 때는 나는 내 의견을 착착착착 밝히는데 또 내향인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야 또 자기 의견을 내놓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왜 너는 네 생각을 얘기를 안 해? 뭐 감추는 게 있어? 왜 네 생각을 다 얘기하는 게 뭐가 두려워? 좀 뭐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, 답답하다. 왜 말을 안 해? 그 기다리는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내향이 계속 문자로 우리 언제 만날까? 나는 언제가 좋아? 그러면은 외향인 경우는 뭐 이런 거를 문자로 계속 답답하게 하냐? 전화를 걸면 좋을 거 아니야? 먼저 전화를 거는 수도 있고, 그거 답답하게 왜 문자로 하나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또 내향인 경우는 지금 이 사람이 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, 또
배려하는 게 또 배려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외양이 또 전화를 확 하면은 또 내양 입장에서는 전화 받기 힘든데 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또 안 받기도 뭐야 찜찜하게 받으면은 외양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거를 찜찜하게 받지? 나 지금 전화 받기 힘들어. 나중에 또 전화할게.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은데 이럴 수도 있고 또 이제 대화하다가 상대편이 무슨 말을 했는데 좀 마음에 걸리는 말을 했어요. 그러면 생각을 빨리 정리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할 텐데 집에 와서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생각의 정리가 느려서 스스로도 답답해 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내향인 사람의 표정이 이상했는데 그 말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뭘 내가 실수를 했을까 이야기로 풀 수도 있는 부분을 또 그렇게 서로 찜찜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차이 나면서 실은 이게 외향이다 내향이다의 차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때때로 왜 저러지? 왜 저러지? 왜 말을 다 안 하지? 속에 숨기는 게 있나? 또 지나치게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MBTI라는 게 사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의 이제 틀을 만든 거잖아요.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가, 외향이다, 내향이다, 또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는가, 거기서 감각형이다, 직관형이다, 또 판단할 때는 어떤 기능을 쓰는가, 감장형이다, 이성형이다, 또 생활 태도는 어떤가, 거기에서 판단형이다, 인식형이다 이렇게 나누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때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에너지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이런 도구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에너지 관리도 잘 되고 그죠? 불필요한 에너지 그거 왜 그랬을까 찜찜한 마음도 없고 좀 뒤돌아섰을 때도 정리를 외향이라서 그렇구나 내향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조금 더 정리도 잘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필요한 곳에 좀 더 창의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겠죠. 그래서 아무튼 이런 도구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, 내 주변 사람 또 나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. 살면서. 또 이제 이걸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다가 또 이런 것도 그런 경우에 속하나 이런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보고 또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야기를 들어주셔서. 온라인으로 정식 MBTI 검사를 하고 나면 그레타 할머니가 영상으로 해설을 해줄 거예요.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나를 찾기가 훨씬 쉽겠죠?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봅시다. 그레타 할머니가 도와줄게요.